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은 보통은 테마가 강력하고 그 종목이 대장주가 확실하다면은 끝까지 상승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장대 양봉 나올 확률이 꽤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보통은 끝까지 상승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전날에 이미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라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목의 끼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종목이 과거에 되게 올라갈 때 잘 올라갔던 종목이면은 다음에도 또 잘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 위치에 대해서 적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 새로운 코너인 개미원정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공감이 된다는 이야기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주셔서 이번에는 지난주 초보개미님께 제가 설명드린 매매일지 쓰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점 라이브 1기 수강생분들에게 특별히 제공된 매매 복귀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미원정대 모집은 대학생 투자 동아리 등을 통해 모집했고, 개미원정대 분들의 효과적인 주식 공부를 위해 매매 복귀 오답 노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올바른 매매 습관을 잡고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과정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매매를 하고 나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큰 손실이 나는 것들을 오답 노트에 적어 놓고 계속 복귀하면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은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매매 복귀 오답 노트는 타점 라이브 1기 수강생분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운영 매니저님께 요청해서 이번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PDF로 매매 복귀 오답 노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점 라이브 수강 신청이 오늘 마감될 예정인데, 재등록해주시는 분들과 신규 등록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끼 있는 종목 길라잡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타점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의 매매일지를 다른 투자자분들의 매매일지와 비교해보는 매매일지 챌린지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로 자세한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고, 매매일지 챌린지를 통해 다른 분들의 매매일지와도 비교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타점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종목 선정하는 관점을 자세히 배우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도를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제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일지 쓰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자는 매매하신 날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종목명도 매매하신 종목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구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날에 매매를 했는지를 쓰는데, 제가 알려드릴 때 첫 장대 양봉 뜨는 종목을 공략하는 걸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인지 그거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 공략을 하셨으면은 D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이면 플러스 1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은 보통은 테마가 강력하고 그 종목이 대장주가 확실하다면은 끝까지 상승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장대 양봉 나올 확률이 꽤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보통은 끝까지 상승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전날에 이미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라서, 물론 한국서그처럼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게 오늘 어떤 방향으로 공략할지를 정해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날인지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3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목의 끼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종목이 과거에 되게 올라갈 때 잘 올라갔던 종목이면은 다음에도 또 잘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런데 과거에 잘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거나 많이 오르다가도 윗꼬리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종목이면은 다음에 오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잘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생각되면은 A에 표시하시면 되고, 보통이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B에 표시하시면 되고, 옛날에 너무 못 오르는 종목이었다 생각하시면 C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딱 답은 없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윗꼬리도 꽤 다는 종목이긴 해가지고 완전히 A급 종목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며칠만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또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끼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3일 첫날에 공략하셨으면은 이때 기준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공략하신다면 여기 2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끼는 A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 위치에 대해서 적는데 이거는 일봉 위치에 대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봉 위치상 공략하는 자리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공략했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했다든지, 이런 일봉 위치상 어디에 있는 종목을 공략했는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다 보면은 내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못 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그날의 수급 특징을 적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램 매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프로그램 매매가 얼마를 매수했는지 또는 매도했는지, 그리고 추세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날에 프로그램이 조금은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몇 주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프로그램이 몇만 주를 샀고 방향은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계속 쭉 샀다 아니면 팔다가 샀다 뭐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기관 수급 가집계를 보면은 장중에 기관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기관이 안 사고 있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올라간 종목이다 하면은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강도 및 지속성은 일단 뉴스를 판단할 때 이 뉴스가 센 뉴스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석유 뉴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여기에 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되게 사람들한테 기대감이 많은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되게 센 뉴스라고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테마주를 공략하면은 어떤 뉴스로 인해서 테마가 만들어져서 상승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거의 산업에 대한 테마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간 기대감에 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뉴스를 가지고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뉴스를 가지고 오르는 경우에는 이 뉴스가 일단 첫 번째로 강력한 뉴스인지 아니면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할 만한 뉴스인지 이런 거를 첫 번째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뉴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보통 주식은 그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스가 실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석유 가스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유 가스가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발표를 할 때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수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매매를 화요일에 하셨었는데, 그런데 수요일에 미국의 액트 지오사 거기에 있는 그 대표가 와가지고 뭐 한국에 방한을 한다고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보면 내일 이거 방한을 하니까 오늘 석유 가스 종목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감이 살아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게 재료가 소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리핑하는 거를 기대하고 그 전에 매매를 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은 기대감이 사라져가지고 그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석유랑 뭐 흥구석유 이런 거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런데 또 이렇다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또 소멸된 게 맞지만 어차피 또 장기적으로 또 계속 나올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하는 게 맞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에도 또 다시 어떤 결과 발표가 또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기대는 장기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의도는 단가보다는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적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금액까지 같이 하시면은 네. 이게 내가 어느 정도로 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중에 여기 금액을 쓰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보통 매매하는 수준의 비중으로 매매를 했다, 또는 보통보다 많은 비중으로 매매를 했다, 또는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했다, 이런 거를 적으셔야지 이게 비중을 크게 들어갈 상황에 잘 들어간 건지 이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를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비중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볼 때는 조금 보고 수익 날 때는 많이 나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배우는 게 우선이라서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차 학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거를 보통 매매하는 거에 비해서 높게 했는지 보통으로 했는지 낮게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은 비중을 사서 손실을 본 게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실현손익은 잘 적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매 복귀로 내가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앞에 이거를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를 대부분 확인한 건데,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은 어떤 거를 잘 놓쳐가지고 손실을 봤는지, 예를 들어서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사서 손실을 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D+1인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은 내가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잘한 것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잘 파악해서 잘했다,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은 앞으로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